과세에 관련된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1주차에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자,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죠? 맞아요. 일반 과세자들이 세금 계산서를 과세자들이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들 중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제외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미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목욕, 이발, 미용업, 그리고 여객운송업, 그리고 입장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그 사업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과세자들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이런 거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아까 봤었던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제로 바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반 과세업자들이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을 했대요. 자,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쉽게 푸냐면 일단은 구입했네. 그러면은 50번 떼겠다. 이렇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뒤에 걸 정해야 되는데 사무용품,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품인데 이거를 일반 과세자가 하네. 그럼 일반 과세자는 원래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되니까 51번 이렇게 누를 텐데 세금 계산서가 없잖아. 그러면은 뭘 받았나 봤더니 이렇게 카드 전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카드 전표에서 부가가치세를 확인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6만 원의 10%인 6천 원으로 딱 매겨져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카드로 과세했구만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 과세는 57번이거든요. 매입했을 경우에. 그래서 57번 과세구나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사용할 문품인데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계정가는 뭐게요? 소모품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쉽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보는 겁니다. 일반 과세업자가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송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수취했네요. 50번 떼겠네요.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일반 과세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통 발행받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네. 그럼 현금 어쩌고 저쩌고겠다. 그랬더니 여기 부가세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부가세가 10%가 찍혔네. 그러면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과세 매입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61번이거든요. 그래서 요건까지 못 외우더라도 현금 과세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해보면서 코드만 일단 붕괴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형 코드만 골라보는 연습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코드를 입력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따로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55번 수입 매입을 골라줘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은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코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학습하셨겠지만 요 불공이라고 얘기하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불공거래 54번은 이 항목들을 문제에서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그 기준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수취한 경우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입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사유들이 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내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제받지 못할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대표적으로 불공제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을 경우인데요. 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비영업용, 즉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영업용은 뭐 자동차 매매 이런 거 있죠. 자동차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그리고 또 뭐 운수업, 실어다 나르는 거, 그리고 뭐 운전학원 이런 것들은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데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비영업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다. 그래서 이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기준을 두냐면요,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얘기하고요. 이게 배기량으로 따졌을 때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소형 승용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업용이 아니고 8인승 이하거나 뭐 1000 이하이면서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런 자동차들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것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접대비 관련해서도 뭐 종종 나옵니다. 접대비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회사한테 뭐 비용을 지출하는 거,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 회 똑같은 건데 그거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아니라 다른 회사 직원들이나 임원들을 위해서 주는 경우를 우리가 접대비라고 얘기합니다. 접대비. 요거를 구분해서 생각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우리가 보통 비용을 얘기할 때 자본적 지출과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보수하고 색칠하고 아니면 조금의 그 변경이 있을 경우를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용 연수를 높여주는 것, 그 자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들에 대한 항목들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분괴를 할 때 비용으로 분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을 늘려주는 분괴 처리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불공제 사유에서 나오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토지의 내용 연수를 상승시켜주는 사유에 관한 것들은 불공제 사유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나오는 건데 이렇게 등록 전에 매입세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미사용 금, 구리, 거래 계좌 미사용 매입세액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 대표적인 공제 사유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에서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들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강남마트에서 매출 초에 선물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불공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접근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50번대라 그랬어.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네? 그러면은 당연히 과세 매입을 골라야지. 이렇게 해서 51번 과세 매입을 고르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띵, 틀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자, 매출 초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대잖아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이거를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51번 고르는 사람은 틀렸고 54번 불공 항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그러면 이 사유까지 선생님 제가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 프로그램을 쓸 때 54번 불공을 고르면 이렇게 불공제 사유가 쭉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봤었던 거 있죠? 그래서 뭐 자본적 지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뭐 접대비 이렇게 다 있어요. 비용, 업용, 소형승을차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까 방금 뭐였죠? 접대비. 그래서 9번 이렇게 누르고 선택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골라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51번 골라야 될까요? 54번 골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매입 거래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힌트가 딱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 2000cc래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을 때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사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 불공제 사유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럼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8인승 이하면서 뭐라 그랬지? 1000cc 이하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1000cc를 초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cc면 2000cc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4번 불공제 내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공 내용을 봤고요. 다양한 내용들을 봤었는데요. 책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뭐 또 한번 알아보면 이제 이 코드 내역 중에서 면건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씩 쓸 수도 있는데 이 면건은 뭐냐면 면세 건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을 때 건별이 있었죠. 14변. 그래서 건별인데 이게 면세 제품에 관련돼서 면세 건별이라고 하는 걸 60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건별이. 근데 이 면세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서를 받는데 이 계산서 같은 경우를 받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면세 건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코드들을 통해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서를 보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어야지만 뒷부분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속 서류들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해왔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유형 코드를 골라보는 거 연습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한 퀴즈 과제라든지 학습 과제들을 풀어주시고 선생님이 공지해 놓은 것처럼 퀴즈 과제나 학습 과제는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완전하게 학습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